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문학 작품 아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 형제가 있었죠. 농암 김창엽, 그리고 사면 김창흡 선생. 이 두 분을 합쳐서 농연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맞습니다. 당대 문학의 뭐랄까 정점을 찍은 분들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정조 임금조차 우리나라 근세 문장은 농연과 시감, 이덕무 이 볼만하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극찬했을 정도니까요. 대단한 평가죠. 특히 오늘 이야기할 동생 사면 김창흡 선생은 좀 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어요. 산수를 즐기고 격식에 덜 얽매이는 그런 면모요. 아, 그래서 더 흥미로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굴이 바로 이 사면 김창흡 선생이 66살에 갑자기 앞니가 쑥 빠진 결엄을 쓰신 낙치설입니다. 네, 이 낙치설이라는 글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냥 입 빠져서 속상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짧은 글 안에 삶과 늙음, 또 죽음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한번 그 사유의 여정을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이 낙치설은 아주 개인적인 신체 변화잖아요. 이가 빠진다는 게.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젊음과 늙음, 또 삶의 유한함, 이런 인간 보편의 문제로 생각을 넓혀가는 과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글 시락부터가 아주 생생해요. 66 되던 해, 그러니까 세무술년, 세무술이라고 시작하는데 멀쩡하던 앞니 하나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툭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 순간의 감정은 아주 솔직하게 적었죠. 원문을 보면 순퇴어화, 입술은 처지고 말은 새고, 또 남경시지, 해아록 별인, 대육왕연 출체라고요. 아, 그 부분이요. 거울을 봤더니 이건 뭐 완전 다른 사람 같아서 너무 놀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늙음이라는 현실이 정말 예고 없이 훅 들어온 순간의 그 당혹감, 서늘함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사면 선생의 대단한 점인데요.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이제 성찰로 이어져요. 경세사지.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 이런 구절로 넘어가죠. 어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냐? 내 나이 66이면 인생의 한 4분의 3은 산 셈인데, 네네. 그리고 이 치아가 난 지도 벌써 환갑이 지났으니 이게 아주 일찍 빠졌다고 그렇게 한탄할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자신의 나이와 이의 나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거군요.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고작 이 하나 빠진 걸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는 게 어쩌면 좀 사치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좀 보편적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가 빠지면 당장 불편한 게 한두 개지가 아니잖아요. 음식 먹는 거, 또 책 읽는 즐거움도 예전 같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깊은 후회, 회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후회인가요? 매매우 여스지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젊었을 때 그 건강만 믿고 몸을 함부로 굴렸던 망동,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아, 망동. 젊은 시절에 뭐 힘 자랑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막 녹초가 되고 그랬던 거요? 네, 맞아요. 괜히 힘쓰고 그러다가 꼭 크게 쥐쳐서 돌아오곤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얘기 같은 경전을 읽어서 노인이 되면 몸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배웠으면서도 실제로는 젊음에 취해서 함부로 살았던 거죠. 그걸 망작, 망줘요라고 표현해요. 망작. 배운 대로 살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와서야 이가 빠지고 나서야 대각기비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한탄도 한다고요. 네. 여지추락 기익 만해이. 내 이가 빠진 것이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탄식하죠. 치아의 상실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치아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후회와 반성인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 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 빠진 것에서 이로운 점 네 가지를 찾아냅니다. 네, 이가 빠졌는데 이로운 점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사면 선생이니까 가능한 발상인 것 같아요. 첫째는 얼굴이 좀 망가지니까 밖에 잘 안 나가게 돼서 정신이 안정된다는 거고요. 아, 네. 둘째는 말이 자꾸 세니까 말을 아끼게 돼서 허물이 줄어든다. 셋째는 딱딱한 걸 못 씹으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돼서 오히려 장수할 복을 누린다. 오, 그리고 넷째는 소리내서 책 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속으로 음미하면서 읽게 돼서 오히려 도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신체적인 약점, 쇠락을 오히려 정신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그래서 결국 선생은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늙음을 잊으려 하는 건 경망스러운 거고 늙음을 한탄만 하는 건 속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알로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알로, 늙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네, 그 마지막에 붙인 노래가 이런 경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가 빠지는 것을 공성즉퇴, 공을 이루면 물러나고 보진즉사, 역할이 다하면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로 보는 거예요. 아, 마치 자연현상처럼요? 그렇죠. 반짝이던 별이 지고 무성했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건 그냥 늘 있는 일이니 즉시 창산이 번민하거나 슬퍼할 게 없다. 우문우칙, 그 아주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이야, 정말 그 현실의 고통을 초월한 듯한 어떤 숙연함까지 느껴지네요. 거의 종교인의 자사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낙치설은 정말 이빠짐이라는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삶의 의미 또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네, 체념이 아니라 네, 쇠락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의미와 평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그 대학자 수암 관상아 선생이 사면을 두고 산수의 즐거움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고 평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아마 그런 세 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이 이런 깊이 있는 사유와 글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창업 선생의 낙지설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김창읍 선생처럼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그런 육체의 한계나 쇠락이 김창흠 선생의 경우처럼 우리를 오히려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정신적인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